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웃기다. 네. 잡수다 13회. 네, 우리 창업 설계 전문가 박남규 교수님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박수. 오, 여기 관중이 지금 엄청 많이 와 계시네요. 네, 목소리는 한 100명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잡수다는 직업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오렌지 스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에듀큐레이터 박정옥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기와 함께 온 공감 커뮤니케이터 김조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저 방청객 분들도 오디오로 소개를 좀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명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김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두 분이었어요. 네. 네, 우리 교수님 소개도 제일 중요한 교수님. 네. 뭐라고 소개해야 되나?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금 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체에서 이제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심사, 멘토링 이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인기 완전 좋아. 네. 제가 조금 옮길게요. 예. 네. 오늘 우리 박 교수님하고는 인연이 참 깊은 분이에요. 제가 지금 에듀큐레이터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기 전 단계 직업을 막 찾아다니고 헤맬 때 교수님을 만나서 직업을 찾았어요. 네. 제가 직업 방송에 나가서 또 이야기 그 첫 멘토님으로 제 직업을 코칭해 주신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때가 2012년. 네, 2012년. 네. 제가 교수님 만난 거는 아마 그 초였던 것 같아요. 초에. 그렇죠. 11년도 네. 아니었나요? 11년이었나? 11년도 그때 아마 그랬을 겨울이었던 것 거예요. 같아요. 그랬나? 네. 오, 네, 시간이 인연이 굉장히 네. 오래. 맨 처음에는 그 우리 최종열 대표님이 그 소개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최종열 벤처 대표님. 벤처 창업 포럼, 벤처 창업 포럼에 거기 참석해서 우리 교수님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출판 기념회 하신다 그래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또 열심히 달려갔어요. 가서 막 사인 받고 사진 찍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새로운 일을 찾고 있으니까 교수님을 좀 만나 뵙고 싶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저를 만나서 SNS 하는 거를 좀 배우고 싶으시다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억이 없네. 그래서 밥을 사주시겠다고.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예술의 전당 앞에 거기 그 뷔페에 가가지고 밥을 열심히 이제 먹으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창업 스쿨이 있는데 거기 와서 이야기를 들으면 교육을 받으면 창업이나 이제 이런 걸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창업 스쿨을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첫째 날 교육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그러면서 교수님이 저를 이제 멘토링을 해주셨어요. 1대1로. 네, 멘토링을 해주면서 창업을 하고 싶은 아이템은 있는데 기술도 없지, 돈도 없지, 백도 없지, 아무것도 제가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니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활동을 해라. 강의 지원 전문가로 명해 주시고 다음날 바로 강의를 찍어서 기록을 해달라 하시면서 5만 원을 딱 주셨어요. 네. 네, 우리 그때 잡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그럼 박 교수님 모셨는데 그러니까 에듀큐레이터에 우리 그 교수님하고의 인연을 소개하자고 소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교수님을 만나서 멘토링을 받았는데
진짜 그 굉장히 좋았어요. 1대1 정말 제가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돈이 되는 거,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그 포지셔닝을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시작이 됐고요. 아 이야기가 길었네. 네 교수님, 네네.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인연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를 네, 알려드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제 2의 코칭 그렇죠. 제가 두 번째 코칭이었어요. 맞아요. 멘티. 멘티. 네. 맞아.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제 우리 박종옥 에듀큐레이터님과 인연이 먼저 있었고요. 소개를 또 받아가지고 맞아요. 연결 그것은 해결. 맞아요. 네, 연결 이제 그것은 기억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한창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힘들어할 때 또 우리 박종욱 에듀큐레이터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면서 박 교수님을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저는 공감 커뮤니케이터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새로 태어나고 또 이제 사회에서 또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게 됐었죠. 맞아요. 네, 기억이 새록새록하죠. 아 이제 기억이 네. 다 나네.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우리 그때 해피쉐어링 독서 모임이 2012년 1월 맞아요. 어떻게 생겨났냐면 책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내가 스스로 안 되니까 강제로 교수님 강의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2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원에서 촬영하고 이제 밥 먹고 맞아요. 강제로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해보자. 맞아요. 스타트를 했던 건데 저는 그때 되게 좋았던 게 교수님이 창업에 대한 이야기, 뭐 개인 브랜드 5가지의 자유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아,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요. 네. 예.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창업자들한테 예. 아니면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그 자유. 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그때 하기 전에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박종욱 씨를 이렇게 사실은 제가 출판 기념회 할 때 오셨었고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최종열 대표 네. 여기 없어서 아쉽다. 가 이제 네. 또 저하고 알고 있었고 네. 그럼 이제 제가 알게 된 이유가 그 하이소울 창업 스쿨에 네. 거기 이제 창업 스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최종열 대표와 같이 강의를 같이 듣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 과정을 또 같이 듣고 그때가 2010년이었어요. 2010년, 2011년도인데 그때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박종욱 씨하고 이제 최종열 대표하고 같이 또 이제 이렇게 그때 같이 왔었는데 그 인연으로 저도 이제 최종열 대표 통해서 박종욱 우리 에듀큐레이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제 박종욱 에듀큐레이터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저도 잘 몰랐죠. 그러다가 한번 이제 하이스쿨인가 거기서 한번 우리 이렇게 네. 최종열 대표하고 만났던 네. 게 2011년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11년도인 것 같다. 그 당시에 이제 최종열 대표가 저한테 네. 뭐 개발 뭐 하나 할 건데 아. 휴대폰 거치대 아 맞다. 그래서 노원에서 만났다. 노원의 그 서울과학기술대학이 거기 네, 한번 네, 오라 네. 해가지고 테크노파크. 네, 거기서 만났는데 네. 아유, 네네. 그래서 이제 5가지 자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지금의 그 창업의 문제점이 정작 이렇게 창업하겠다가 나오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 회사에 다니시다 오신 분도 많고 네. 또 뭐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제가 그때 2010년부터 저는 이제 창업 스쿨을 한 5개 이상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이렇게 듣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연락도 안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나왔을 때 처음에 이제 열정이 있다가 네. 한 몇 달 지나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하고 직면하다 보니까 이제 행복하지가 않으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창업을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네. 결국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금전적인 그 부분부터 해가지고 잘 돼도 개인적으로 뭔가 사생활도 없고 네. 못 돼도 또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잘 돼도 문제고 못 돼도 문제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벤처기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대표님들 보세요. 성공하신 분들 사생활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이해관계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템이
이렇게 있다 보면 지금의 그 벤처 투자 이렇게 받아서 하는 회사들 보면 이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까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건 전혀 별개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요구사항 다 전달받고 이걸 만족시키려니까 이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굉장히 인생에서 행복할까? 창업은 해야 되겠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시작했고요. 결국은 행복해야 된다는 건데 그 행복이 창업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업은 행복이다. 그게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다는 게 뭔가 그걸 제가 이제 굉장히 처음에 이제 우리 해피세어링 시작할 때 제가 한번 제가 정말로 메신저가 돼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동의하신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끝까지 남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은 자유다. 근데 그 자유가 5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니면 최소한 내가 그래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어떤 수익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건강이더라고요. 열심히 이렇게 일은 하는데 나중에 열심히 해가 금전적인 건 이뤘다 하더라도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게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건강.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두 번째까지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건데 그 위쪽으로 가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게 고독인 것 같아요. 외로움. 그러니까 나는 외롭지 않아 아니면 나는 누구의 관심 없이 살 수 있다는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뭐 혼자서 유유자적 이렇게 살겠다? 근데 실제로 거기 가면 한 며칠 있으면 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생각은 그런데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 나 혼자 그냥 가서 열심히 그냥 살겠다는데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사람한테 관심을 받아야지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밸류라고 생각하는데 그 남들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 이렇게 관심을 받으려고 거기에 그냥 종속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냥 사랑을 듬뿍 받거나 아예 그거를 무시해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그러한 그 사랑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가 뭘까요? 기억나나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해피쉐어링에 저 이불로 물어본 거야. 네 번째가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스스로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게 다른 말로 권력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확 내려야만이 자기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자존감도 있고 그냥 스스로 겸손해지면서 남들이 인정해주는 자존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자존감, 명예욕, 아니면 권력욕, 아니면 나와바리 이런 거로부터의 자유로워야 되는데 유독 보면 그런데 좀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 의식해서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입고 다니려고 하고 좋은 차 하고 이런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존중받으려고. 다섯 번째가 뭘까요? 복습할까요? 복습.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다섯 번째가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을 다른 말로 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에 대한 자신감 이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 어려운 일에 도전해가 그걸 이루어냈을 때 결국은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거를 포기만 안 하면 언젠가는 이 극복이 돼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면 이건 자신감으로 성화가 되는데 그 중간에 이거를 포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생에 누구나 다 힘든 경우가 몇 번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힘든 게 결국은 뭐냐면 이 미켈란젤로 아주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켈란젤로가 원래 석공이었어요. 석공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황청의 어떤 그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나중에 천장에 벽화를 그리도록 명령을 받고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하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벽화에 또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예전엔 이 석공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의 그 다비드상, 이 다비드상에 대해서 미켈란젤로가 뭐라 했냐면 이 원석을 깨는 아픔이 있었기에 다비드라는 아주 근육질의 멋있는 균형 있는 어떤 마스터피스 이런 작품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는 이게 하느님이 이걸 전부 다 저는 다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과가 내가 뭐 물건이 많건 재물이 많거나 이거는 결국은 내가 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나는요 그 과정에서 마음 고생한 거예요. 그 마음 고생은 결국은 그걸 자기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주 그 힘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걸 저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저한테 너 수고했어 하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너 마음고생했어 그거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결과는 이거는 신이 우리한테 해준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 돈이 많은 사람은 왜 많냐면 네가 요 재물을 잘 관리해가 사람들한테 잘 쓰라는 하나의 관리자 임명이지 이걸 자기 거라고 생각해 함부로 하면요 그 사람은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성부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성부라고 하고 성비는 뭐냐면 우리 목자 그 성직자들은 성빈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빈민이 있죠. 그러니까 그 성부의 반대가 그 물질적인 그 어떤 부자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성향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컨트롤 밖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그 사람한테 줄까 말까 이러는데 이 사람이 정말 트레이닝을 많이 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인정돼서 그러면 주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돈을 주고 물질적 축복을 줬어요.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남 자식이야. 이 사람은 끈 풀린 끈 떨어진 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안 했다는 건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트레이닝 시킨다 보면 돼요. 오히려 고난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도 맞아야지 인간이 되지 맞지 않고는 인간이 안 돼요. 그게 인간의 특징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내가 가난하다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목사가 돼 있거나 신부님이 돼 있는 가난함, 아니면은 내가 성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기 위한 그냥 이제 그 어떻게 그러니까 돈 없는 가난함, 그거는요 나를 컨트롤하는 거거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조는 뭐냐면 돈을 10분의 1을 내봐라.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안 됐으면 항상 나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종교를 안 가지고 있더라도 남한테 항상 10분의 1을 내는 연습을 해야지 이게 컨트롤이 돼가지고 더 큰 걸 할 수 있지. 한 번도 이걸 남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요 돕는 이 마음의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장치로서 그렇게 했지만 저는 다르게 보면 남을 항상 돕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다른 게 다 같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내 인생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공부도 좀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조건 저는 이제 베푸는 삶을 살겠다. 정말로 그러니까 브라보. 정말 베푸는 삶을 살면은 그게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크게 가는 거예요. 그게 성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남을 많이 베풀면 하느님이 그걸 보고 물질적 축복을 줘가 네가 한 몇천억을 관리하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의 행복 특강을 들으셨습니다. 준비해 오셨나봐요. 아니요. 레파토리예요. 레파토리. 레파토리. 아니 그
그것보다 길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많이 길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김조영 MC님이 항상 네. 커트를 잘해주셨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봐서 네. 네. 오늘은 아니 네. 커트를 할 대목이 없었던 게요. 네. 커트를 할 수가 없었던 게 그 처음엔 행복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네, 영적인 결국은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하나님이 됐든 네. 부처님이 됐든 네. 상관없어요. 네, 뭐냐면 네, 신입니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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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레파토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저희 만났을 때 그 행복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두 분은? 저는 모르겠어요. 더 길게 얘기했는데 제가 머릿속에서 혼자 잘랐을지도 몰라요. 네, 자체 편집. 뭐였냐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랑 같은 내용인데 행복은 자유다. 맞아. 자유는 일단 금전적으로부터의 맞아. 네, 자유가 자유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한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네. 내 마음껏 펼쳤을 때 네. 금전적인 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거든요. 네. 그 말이야. 그쵸. 네.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건 제가 지금 짧게 편집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가 네. 잡수다 역대 최고. 동접이 10명. 와. 동시 접속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교수님의 인기를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방청객의 동시 접속에 그리고 지금 댓글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트랑 이게 계속 우리 최고 요게 이명희 기억이 대표님이 안 실시간으로 지금 요약을 해서 막 주고 계시고 정비원 대표님 제주도에서 지금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하고 계시고 네 우리 김혜영 대표님 네 여기 댓글 계속 남겨주시고 또 최형성님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댓글 주셨네요. 네 이제 우리 대표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네. 많이 계시잖아요. 간단하게 예전에 이제 어떤 그 일들을 하셨고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네네. 예. 저는 그 90년대 중반부터 그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기계 설계로 해가지고 대우전자에서 이렇게 개벽 TV 뭐 이런 걸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초에 이제 회사가 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대우가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와가지고 보험 영업을 8개월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 영업 하시는 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은 좋아했는데 네. 보험 영업이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그냥 내 주변에 와이프를 통해서 그 고객 한 50명 유치했고요. 제가 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한번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봤는데 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역시 영업이 제일 어렵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영업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다가 권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냥 와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카이로프랙틱이라고 그걸 이제 제가 건강이 안 좋아 그걸 하다가 그걸로 얘가 한번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창업은 제가 조금 이렇게 제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창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마케팅이나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목동 7단지에 그 스포츠 조선 사옥에 이런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한 1년 반을 하면서 그때도 제가 한번 또 이게 사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렇게 한번 한 1년 반을 했어요. 그때 이제 9.11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때는 이제 아주 그냥 그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결단을 내렸죠.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로봇 쪽으로 이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게 인체도 잘 알고 기계나 이런 전자 쪽을 좀 아니까 이게 로봇이더라고요. 그때부터 2002년 말부터 해가지고 제가 2010년까지 이제 그 로봇 프로젝트에 이제 우연히 했는데 그게 휴브 로봇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로봇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 이제 회사가 아주 작은 회사가 크게 한번 되는 걸 보고 내가 다시 한번 아카멘키로 이렇게 다시 아카멘키로 내가 나왔었다 했죠. 그랬더니
좀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다시 로봇 회사를 해가지고 네. 그때는 제가 이제 좀 준비가 된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창업 스쿨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한번 이렇게 창업을 하겠다고 나왔지만 창업 스쿨을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당장 창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를 하는 거더라고요. 자동차로 말하면 내가 그냥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땄는데 그냥 연수 없이 나가면은 거기에 크게 보면 큰 사고가 많이 나면 결국은 내가 돈을 더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나는 운전을 제대로 배워서 도로에 나가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6개월 동안 내가 돈을 적게 벌더라도 공부를 하는 게 이게 더 크게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게 지금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작년까지 공부를 해서 박사를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석사부터 다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지만 결국은 인생은 한 100세까지 우리는 살기 때문에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빠른 겁니다. 그래서 한 5년에서 10년을 제대로 한번 루트를 밟아가시면 나머지 인생 40년, 50년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다. 그때가 제일 빠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호응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그렇게 창업이 시작이 돼서 이제 최중렬 대표님 통해서 또 오렌지님 만나시고 이렇게 되신 거군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그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오렌지님을 에듀큐레이터로 고용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본인의 그냥 반짝이는 아이디어였어요? 아니면 기존에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는지 그냥 제가 그냥 적극적이었지만은 그 적극적이 아닌 필리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만 원 딱 내보니까 5만 원이 딱 한 장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내면서 내일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달라 했는데 그날 하고 그 전날인가 수업을 그냥 2박 3일짜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이틀짜리. 네. 첫날 오셨는데 이렇게 올렸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저 아줌마들의 그 특유의 그 디테일함과 수다스러움과 정성과 이런 게 돋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진정성이라고 보거든요. 화려함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봐요. 저도 뭐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서울말을 쓸 수도 있지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끝에 올리면 된다면서 하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말이 저는 이제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여지는 게 명품이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명품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욱 씨의 그런 부분을 좀 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선뜻 5만 원을 투자한 거죠. 투자해가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정성과 진정성과 그러면서 글자가 이렇게 주저리 쓰는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유지하십사. 주저리 했는데 매력 있어. 칭찬. 너무 있죠. 너무 이게 그 어떤 상업적으로 막 일하는 거는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은 이 그냥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게 지금의 박정욱 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그래서 저는 좀 성실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컨텐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제 눈높이에 맞춰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딜레이도 시키고 어떨 땐 미안합니다 하고 이게 이제 제 캐릭터가 됐는데 우리 박정욱 씨는 정말로 이렇게 그때 이렇게 하는 그런 성실함이 오히려 제가 좀 본받을 점이고 저를 보완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거의 제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죠. 그래가 이제 2년 동안. 그래서 저를 이렇게 앵벌이 시켜라. 그래서 앵벌이를 시키면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프로모션이 되고 박정욱 씨도 저를 통해서 이제 먹고 살게 생길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윈윈으로 갔죠. 맞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서로를 키워주셨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무조건 검색이 되게 싹
도배, 온라인 네. 브랜딩을 확실하게 시켜놓으니까 맞아요. 대기업에서도 검색으로 연락이 오고 또 포스코드 가고 현대중공업도 가고 맞아요. 네 그렇게 강의를 또 의뢰 오면 교수님이 저한테 네, 강의 촬영 같이 가자고 연락 주시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교수님이랑 같이 차 타고 장거리를 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시간에 궁금한 걸 계속 이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니면서 강의 들으면서 좋은 얘기 듣고 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궁금한 거 막 듣고 그러니까 맞아요. 좋은 세뇌가 된 거예요. 그동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강사님들의 좋은 강의 이렇게 들으면서 좋은 세뇌가 되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야기하는 게 달라졌다. 행동하는 게 달라졌다. 이게 너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좋아 보여. 이런 얘기가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직업을 버릴 수가 없어요. 계속 옆에서 다른 바로바로 느꼈어요. 네네. 우리 제가 느끼신 그 분. 얘기 처음 했을걸요? 그러게. 달라졌다고 말투도 달라지고 선택하는 어휘나 그냥 표정이랑 자세도 많이 달라졌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과 우리 교수님이 키워주셨어요. 저를. 저는 아니고요. 저는 지금 우리 오렌지님이 끌어주고 계시고요. 저도 사실 네. 오렌지님 브랜딩 해주셔가지고 네. 가끔 인터넷으로 봤다고 하고 찾는 전화가 가끔 와요. 이럴 때 너무 뿌듯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역할을 다 저는 했다는 오늘은 이 두 분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우리. 왜냐면 진짜 서로 윈윈하셨거든요. 네.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오신다고 했던 이유가 여기 또 제 멘티 분도 계시고 하지만 이제 좀 용기도 가지시고 그런 비전도 좀 찾으시고 네. 결국은 저는 지금 창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은 그 행복을 좀 찾는 좀 새로운 타입의 어떤 창업 로드맵을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복을 담보로 하는 어떤 창업을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 한 3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 3년을 어떻게든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이런 거죠. 대학생들은 그냥 돈 안 벌어도 집에 가서 숟가락 하나만 얹어 놓으면 3년은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 세금 안 내고 세금 안 내는 그런 아주 메리트 있고 두 번째가 주부. 만약에 남편이 있다면 그 주부가 조금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 이제 했으면 연금 좀 받으시고 하니까 그 세 부류의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행복을 창업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남편이나 아니면은 뭐 부모나 아니면 내 자녀들이 나를 언제까지 봉양할 수가 없어요. 3년에서 5년을 이렇게 좀 그때 준비를 해 놓으면 오히려 역전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되고 그러면 그분들도 결국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막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게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의 그 로드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여기 써놨거든요. 미리- 창업 로드맵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미리 다 했구나.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네, 준비했어요. 네. 네. 그러면 네. 지금 혹시 이루신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없는데요. 강의 시작해서 왜 이러세요? 처음에는 시간 강사지만 시작을 겸임 교수로 시작을 하셨고 이제는 또 수립대 교수님이시면서 열린 사이버대 교수님으로 활동 중이시잖아요.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행복에 몇 % 도달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사실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 행복한 게 저는 사실 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거를 그래도 잘 극복을 저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도 이거를 처음에 이제 2010년도에 제가 회사를 나와가지고 창업하겠다고 해 로봇 회사를 만들었는데 정작 로봇 회사는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강의 아니면 컨설팅, 멘토링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검증이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한 3년을 그렇게 하자고 이건 순수한 제 아이디어였지 제가 그렇게 이제 가설만 하고 했는데 이거 내가 다른 사람 인생을 어떻게 또 엉뚱한 데로 몰고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좀 고민도 좀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항상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고 하는 거는요, 이 제대로 나를 어떻게 보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이런 말 처음 하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한 5년, 6년 지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잘 되시는 걸 보니까 아, 내 가설이 맞구나. 그래서 조금은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네. 더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지금은 좀 질문이 뭐였죠? 지금 그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는 내가 좀 이래. 행복의 몇 퍼센트 아, 도달하신 것 같은지. 제가 행복의 뭐 몇 퍼센트,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데, 저는 뭐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그게 뭐 100%란 말은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덜 행복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일을 너무 많이 저질러 가지고 제가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롭지 못한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구나.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고, 마음 편히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아시겠지만 멘토링 잡아놨는데 여행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는 좀 결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제가 약간 어중간해요.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그래도 대학교에 강의를 하리라고는 제가 창업 당시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로서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신기하고, 왜냐하면 제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울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비주얼이 뭐 이렇게 좀 얼굴이 작아가지고 좀 이렇게 송중기 같이 뭐 이렇게 좀 매력적이면 좋은데 눈도 크고, 이게 굉장히 저한테 핸디캡이거든요. 눈 부락부락하고 이런 게 별로 저는 안 좋아요. 저는 키 큰 것도 안 좋고요. 그냥 막 고만고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 속에 묻혀 사는 거, 이게 제 어떻게 보면 비전인데, 태어난 게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인생이 뭐 그럼 받아들여야지. 그렇고. 네. 다 잘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 키가 한 1m 한 75면 딱 좋을 것 같아요. 85니까 맨날 여기 머리 부딪혀가지고 머리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고민 상담. 그 좀 죄송합니다. 또 키 가지고 이래서. 그런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뭐 말하려다 했지. 여행을 그럼 빨리 가셔야겠네요. 그걸 말하려고. 어중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진짜 내 책을 풀로 내겠다는 게 3년 전부터 했는데, 계속 제가 볼 때 이 레벨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거 어중간히 냈다가 몇 달 후에 다시 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3년 동안 준비한 게 이제 이번 방학 때는 마무리하는 게 제 1차 목표고. 아이고. 예, 난리 났습니다. 여긴 지금 우리 애기가 꼬마 최연소 참가자가. 최연소 참가자. 원래 이것도 재밌잖아요.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게. 네.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하여튼 저도 포지셔닝이 조금 더 잘 자리 잡히면 그때는 뭐 제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 1년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제가 아마 그때는 네. 제가 일을 좀 많이 줄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역할 확실해. 그러니까 네. 예. 네, 알바 절대 아닙니다. 저 오늘 그 멘토링 오는데 이게 멘토링입니다. 네. 우리 박남규 교수님의 그 강의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많이 보실 수 있고요. bizmen.or.kr로 들어가면 또 교수님의 블로그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강의했던 이력과 그다음 강의 안까지 다 첨부되어 있으니까는요. 혹시라도 더 듣고 싶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이제 교수님 그 이야기를 정부 지원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정부 지원 사업의 또 심사위원으로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정부 지원 사업의 어떤 노하우, 팁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심사자 입장에서 본. 그 정부 지원 사업의 그 팁은 이거 같아요. 진정성. 그리고 누가 봐도 저거에 대해서 정말 사업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면 됩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뭐 거기 인정받고 뭐 이렇게 조건 만족시켜주고 해서 가점받고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물론 서류 통과할 때는 형식적인 게 많이 중요한데 네. 이렇게 대면 평가할 때는 네. 거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볼 때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하면 한 뭐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한 7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심사를 하면 네. 이제 한 10분 정도. 잠시만요. 지금 영상이 끊겼다고. 네. 그래요? 네. 아, 예. 안 나와요? 이걸로 하시죠. 이걸로. 아니 저기 이걸로 깨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오늘 안 아주 나와요? 봐봐요. 안 나와. 멈췄어. 아 진짜? 언제부터 그랬어? 언제부터? 질문할 때. 그렇구나. 그럼 그때부터 정부 지원 다시. 그래서 어. 내가 거기서 이제 스톱할까 하다가 소리는 나왔대요. 소리만 나왔대요. 네. 우리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네. 지금 나오는지 한번. 네. 교수님 멘티가 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한지 알려달래요. 우리 한현정 대표님이. 네. 일단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교수님한테 끊임없이 연락하셔야 돼요. 바쁘시거든요. 방법이 밥을 있어요. 많이 사셔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네, 교수님의 강의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 학교,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교수님의 한 학기 강의를 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강의를 가서 진짜 학생처럼 양해 구하고 청강을 하시면서 교수님을 널리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게 제일 좋은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이네. 네. 그 서로 윈윈. 윈윈. 맞아요. 네. 제가 제일 쉽게 받은 것 같아요. 멘토링을. 그 우리 그냥- 해피 쉐어링 하면서 맞아요. 2주에 한 번씩 쉐어링 독서 하면서 모임. 그때는 집이 근처라서 항상 이렇게 저 데려다 주시면서 또 네. 많은 얘기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그런 추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 이명희 대표님 밥을 사신다고. 아, 좋습니다. 네. 이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아 네. 페이스북 다시 페이스북으로 메뉴. 들어가서 아니. 어, 아, 음. 왜 여기로 들어갔어? XX. 어. X. 다시. 예,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아, 네, 다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꿀팁, 노하우. 네. 예.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있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길어. 네.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네네. 예. 그 정부 지원 사업이 제가 이제 심사자 입장에 들어가 보면 심사자가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정말로 진정성이 있고요. 의지가 있고 근데 그게 진짜 될 것 같으면 돼요. 느낌이 정말로 그 구체화돼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나도 투자하고 싶네. 그냥 이렇게 오면은 나 이런 거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요 정도 돼 있고 요 기능은 뭐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경쟁자들 우리 보니까 거기에 내가 이렇게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내가 그 경험도 해보니까 경쟁자들은 이런 게 없더라. 그래서 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정말 할 거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앞에 뭐 시장 조사하고 뭐 우리 인력은 어떻고 이거는요 관심 없어요. 꿀팁이네요. 그냥 하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서류에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 나머지 거는 서류 벌써 다 봤어요. 우리가 보고하기 때문에 대면 평가에서 그렇게 하고 서류 평가에서 이렇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서류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말을 하는 거를 그냥 서류에 임팩트 있게 표현을 하려면은 말 그대로 그래픽화돼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딱 보면 이거네 이러면 돼요. 그런데 막 글자를 죄송합니다 주저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봐도 막 잘 모르겠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것도 폰트도 작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말 안 할 말 다 써놨잖아요. 그러면 노력은 많이 한 게 표현은 나는데 핵심이 없어요. 그럼 점수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보면 네. 자기 생각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임팩트 있게 못한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서류 평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업계획서가 이게 HWP라는 그 한글 파일이나 네. 아니면 워드 파일이 있고 네. PPT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개를 띄워놔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자기 생각을 스케치는 어디다 합니까?
PPT에다 하죠. PPT에다가 자기의 그 하려는 거를 사람한테 설명한다 생각하고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PPT가 어려우면 그냥 스케치북에 예쁘게 그려가지고 스캔해가지고 넣더라도 그것도 진짜 임팩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로 표현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PPT에 3x7 그러니까 3줄 한 줄에는 7개 단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딱 임팩트 있게 하였습니다가 아니고 하였음 뭐 단어 위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단어만 봐도 이게 뭘 말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하려는 거에 대해서 단어를 이렇게 딱 해서 그걸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HWP에다 이렇게 딱딱딱딱 넣고 나머지는 뭐죠? 글로 보충을 하면 이렇게 딱 보면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대면 평가로 가는 거죠. 서류 심사를. 예. 네. 그리고 네. 이제 서류 평가에서는 만약 기술력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우리는 기술력이 있다. 특허. 그렇죠. 근데 특허 출원도 안 해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출원. 출원도 안 해놨어. 그럼 출원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제품. 저작권. 그렇죠. 출원. 시제품의 어떤 가능성이라도 보여주고 출원 예정. 아 출원 예정. 출원 예정. 네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출원 예정을 하더라도 그 키프린스라는 거기 들어가 보시면 키워드를 이렇게 하면은 그 키프린스에서 그 관련된 특허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내하고 가장 비슷하거나 이런 특허들을 예시를 들면서 이게 가장 지금 나와 있는 최신이면서도 현존하는 가장 비슷한 건데 이거 대비해서 우리는 이런 기술로서 해서 네. 특허 출원을 내겠다. 이러면 이게 이제 기술력이 검증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 팁입니다. 와 완전 꿀팁이네요. 오! 여기 정보 지원 노하우 특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필요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전에 저희도 도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이 보고 계신데 정병길 화백님은 동영상 보다가 장소 지나쳐가지고 정은상 교장선생님한테 질책을 받고 계시다는. 네. 그리고 영광입니다. 이병재 씨, 너무 반가워요, 병재 씨. 네. 반갑습니다. 반가운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함께하고 싶다는. 예, 그리고 그리운 얼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한현정 대표님이 요즘도 해피쉐어링 하냐고. 요거 딱 보고 나니까 어머 해피쉐어링 독서 모임 부활해야 되나? 뭐 이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네요. 네, 우리가 그때 해피쉐어링 그 독서 모임 때 네. 사실은 이제 그 하는 목적이 뭐냐면 브랜딩을 각자 하기 위해서 그 책을 읽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모으고 네. 그리고 이제 각자 본인이 하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네. 그거를 단으로 이렇게 압축 한 게 이제 한 앞에 두세 단으로 한 게 에듀큐레이터, 네. 소통 공감 커뮤니케이터. 예, 저는 이제 창업 설계 전문가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사람의 고민, 잘하는 거,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들어주고 그런 좋은 활동들을 했던 것들이 기억에 또 새록새록하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정부 지원도 얘기 들어봤고, 네. 이제 멘토링 하실 때 이제 멘토링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 이제 멘티분도 오늘 대표님 오셨는데, 멘토링 시에 뭐 중점을 두는 이런 내용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그 멘토링 할 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조금 이제 이런 생각이 정립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멘토링 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 니즈가 뭐냐면 이분이 어떤 게 가장 지금 필요해서 저한테 하는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위한 어떤 질문을 좀 핵심적으로 해야 되나 이 질문을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의 어떤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저는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내가 잘해야만 그분도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좀 핵심이고. 네. 그래서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심사자 입장에서 이분이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말씀하시라 했는데 이제 그냥 그 자기 하려는 걸 그냥 그 핵심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맞아. 이제 그거는 제 이제 그 말하는 길이에 따라서 저는 네. 이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고 이걸 위해서 저는 어떤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 고객은 어떤 사람이고 네. 이렇게 딱딱 말하면 이건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을 했는데 30분, 1시간 돼도 막 자기가 말하다 자기가 헷갈려. 이러면 이제 아 내가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네. 아유, 우리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네. 꿀팁은 지금 이제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오렌지 스쿨에서 다시 보기도 계속 가능하고요. 제가 유튜브도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팟빵에서도 잡수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팟빵에서 잡수다 검색하시면 이전에 우리 출연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고 오늘 교수님의 이야기도 제가 업데이트를 하는 대로 네,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좀 우리 질문 우리 방청객 제가 질문이 아니고요. 네. 예. 해피쉐어링 부활하라 조차 모임으로 이래서 그거 오, 조찬으로 이런 거 조찬으로. 있었습니다. 아, 조찬으로 네. 좋다. 한현정님. 네. 이게 오. 왜냐면 저희가 해피쉐어링 모임을 중단한 이유가 각자 너무 바빠져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찬이면 맞아요. 그냥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아이디어. 근데 의정부에서 우리 한 대표님 올 수 있어요? 정말 열의가 대단하세요. 우리 쉐어링이니까 네. 장소도 쉐어를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제가 장소를 여기서 네, 제공해드리는 걸로. 네. 아 근데 조찬 모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게. 하면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새벽에 네. 움직이는 거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의정부에서 오실 수 이제는 저는 이제 올 수 그 낮에는 좀 힘든 것 같고 하면 주말 조찬을 해야겠다. 주말? 네. 토요일? 토요일 새벽에 그것도 나쁘지 뭐 그거는 이제 협의를 통해서 오 세상에 너무 멋져요. 우리 지금 진짜 결정하시죠. 뭐 이런 거. 바로 추진? 네. 떨려. 네, 제가 또 우리 그 뒷담화 토크 뒷담화 잡수다 좋으시답니다. 맞아요. 뒷담화 잡수다를 통해서 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혜영 대표님 어떠셨어요? 너무 도움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 자리에 온 게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아이고 자랑스럽기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은 우리 또 시간 괜찮으시면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저기 MC님. 제가 오늘 너무 아이보랴 막 정신이 없었어요. 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교수님 만나면 궁금한 것도 많고 할 말은 진짜 많았는데 근데 알아서 다 이렇게 척척척 해주셔가지고 그렇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는 우리 아이 좀 두고 오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다는 거 오늘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너무 네, 잠시만요. 정병길 화백님이 오렌지 스쿨은 배용준 같은 사람만 출연하나요? 지금 지난주에 정병길 화백님 오셨었는데 혹시 본인이 지금 배용준 같았다라는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우리 네, 정화백님. 네. 좋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재밌네요. 이렇게 하니까. 네, 우리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요 오늘 또 하다 보니까 제 강의가 됐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저도 뭐 오늘 그냥 진솔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이런 컨셉으로 가면 아마 오히려 이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해피쉐어링이 컨셉이 뭐냐면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준비 없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아니 해피쉐어링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뭘 준비를 해서 하는 거는 빨리 지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오래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뭐 하는데 그게 또 메리트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제가 오늘 교수님 진짜 오랜만에 뵀는데요. 교수님 변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 당연히 내면이나 뭐 이런 그런 건 다 더 철학도 더 깊어지시고 그러니까. 이런 소양도 깊어지시고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건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그 가치관과
그런 그냥 마음 비움이나 아니면은 뭐 거짓 없는 거, 꾸밈 없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행복을 향한 기본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만약이 아니죠. 오렌지니님 우리 에듀큐레이터님이 이 행동력, 실행력 이런 게 진짜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박 교수님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진짜 특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두 분에겐 진짜 배울 게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네. 오늘 더 힘나게 해드릴까요? 한 대표님이 오늘은 장동건인 걸로. 지난주에 정병규 라백님은 배용준. 네, 오늘은 장동건. 네. 여기 일단 빡빡빡빡 이걸 눌러야 되겠다. 다음 주에는 유시진 대위 한번 가시죠. 유대희 우리 뮤지컬계 유시진. 우리 저기 또 예고를 하자면 다음 주에는 우리 저 양정열 단장님 오페라 그 뮤지컬 단장님을 잡수다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시간이 너무 1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시청자도 많은데 8분 막 보고 계시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지영 이사님, 제 친구가 옆에서 진짜 잘생겼다고 하네요. 막 난리 났어요. 우리 막 인기. 아이고, 네. 멘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계속. 멘티. 빨리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멘티 할 수 있어요? 뒷담화 토크에서 꼭 알려달래요.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제가 요즘 그냥 조금 바빠가지고 그냥 우리 한번 시간 만들어가지고 그럼 앞으로 해보죠. 독서 모임을 여기서 바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조찬으로 하게 된다면 그때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잡수다 너무 긴 시간 또 너무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 엑기스만 딱 꼽아가지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다시 듣기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오늘 영광입니다. 방송 오늘 방송 좋았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 그 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벤처기술 창업론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또 엑기스를 모아서 강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들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이 이야기들이 많이 좀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정리를 싹 14주차 강의를 통해서 강의하시는 거는 항상 그 삶의 얘기가 인생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인생 로드맵 철학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얼른 책 쓰고 계시는 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 아까 했는데 제가 방학 동안에 이 결론 내려고 합니다. 이제는 좀 이야기해도 뭐 조금은 그래도 부끄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방학 동안에 우리 교수님 책 열심히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연락을 덜 해드리는 게 도와드려요. 아니야? 더 재촉해야 돼? 그래요? 네. 열심히 그럼 얘기 안 했더니 재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직업을 통해서 행복한 내 일을 통해서 내일을 찾고 계시는 직업인들 모셔서 잡수다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방송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단체 사진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뒤로 오시면 사진을 많이 칭찬을 했어요. 어떡해.